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다시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금 위축되고 있어요. 오전에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의외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중소형주에 대한, 그러니까 매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작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중소형주보다는,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건재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글쎄요, 뭐 다음 달까지는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매기가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전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또 2차 전지 뭐 소부장 업체들, 또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2021년도 장 초반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이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알맞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 이제 교재를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가장 강조한 개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또 이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12월 달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최근에도 주가가 나쁜 편이 아닌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군도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현재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을 끝까지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딩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유료문자 회원제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뭐 애플 TV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같은, 또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 공룡급 OTT 업체라고 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죠? 오늘 보니까 넷플릭스가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 2억 가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 뭐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금제에 따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을 안 해서 요금제에 따라서 아이디를 뭐 2개, 3개까지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서 전 세계 2억 가구 유료 가입 가구가 2억 가구 넘었더라고 하죠. 와, 좀 대단합니다. 넷플릭스 제일 잘 나간다고 봐야 되죠. 지금 넷플릭스랑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물론 제이 컨텐츠리, 그죠? 그다음에 뭐 바른손 같은 회사랑 손을 잡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또 넷플릭스와의 관계가 뭐 중심이다, 또 이렇게 가장 또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는 사실 2017년도에는 11% 정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의 비중이 11%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26%로 급증을 합니다. 그죠? 넷플릭스가 250%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요. 지금 컨텐츠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금 또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넷플릭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가 흐름이 일봉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에요. 뭐 이거는 액면 분할인가요? 그죠? 의미가 없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넷플릭스도 뭐 인텔이라든가 또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작년도 보여줬었죠. 올해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넷플릭스의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돈이 되니까 애플, 그죠? 디즈니, 또 디즈니 플러스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카카오 TV, 뭐 쿠팡까지 진출을 했다 그러죠. 또 웨이브라든가 토종, 티빙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죠. 이 동영상 서비스를 온라인,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전에는 뭐 TV 틀면 뭐 MBC든 KBS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골라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규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한 컨텐츠를 넷플릭스에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독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이러한 컨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을 특히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은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가성비가 좋다?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해서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라든가 디즈니 같은 공룡들도 우리나라에 속속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작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요. 컨텐츠 자체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텐츠 수요자가 글로벌 탑 수준이라고 그래요. 제작 단가도 싸고 가장 효율이 높은 컨텐츠로 또 평가를 받죠. 순위도 좋고 인기도 많아요.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진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넷플릭스의 성장을 보니까 디즈니라든가 애플도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룡급 OTT 업체들하고 우리나라의 토종 OTT 업체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 OTT 사업자보다 이 컨텐츠 제작하는 데가 훨씬 더 영향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캡티브 전속 채널을 보유한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이 컨텐트리 같은 좀 큰 규모가 큰 이런 업체들은 캡티브라 그래서 전속 계약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중소형 제작 회사들은 이 캡티브 채널이 없죠. 오히려 이런 데가 공룡급 OTT의 타겟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OTT 업체들이 훨씬 더 갑의 입장에서 협상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 중소형 컨텐츠 제작 회사들의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IP, 이 지적재산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이 판권을 갖고 있다. 이 제작사가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작사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에이스트리라든가 또 뉴, 그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키다리 스튜디오 많이 있어요. 이런 관련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죠? 에이스토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물론 제이 컨텐츠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올라갔죠. 주가 흐름 자체를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 어마어마한 공룡 OTT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경쟁이 좀 심화됐고요. 그만큼 장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계속 속속들이 좀 참여를 하고 경쟁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 넷플릭스 보니까 유료 회원들이 어디서 많이 늘었나? 제일 많이 늘은 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주변에 여러분 넷플릭스 가입한 지인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피부로 좀 느끼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재평가가 시작된 컨텐츠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스토리, 뉴 스튜디오 드래곤,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쵸? 대표작이 뭐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이제 봤던 대표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이름으로 본다면, 아, 그게 저거였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쵸? 뭐 요즘 스위트 홈이라고 넷플릭스에 공급이 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의 컨텐츠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죠? 뭐 반도, 킹덤, 그죠? 밑에 이제 뭐 웹툰 컨텐츠 관련주들도 있고요.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작은 중소형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뭐 키다리 스튜디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죠? 에이스토리 오늘도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펜 엔터테인먼트, 뭐 이지웍 스튜디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뉴도 마찬가지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제일 못 오른 편이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4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또 매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컨텐츠, 드라마, 영화 이런 컨텐츠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바로 대주주가 여러분 CJ E&M은 아시죠? CJ 그룹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관련 CJ E&M이 지분을 58%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비캡티브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자, 비캡티브라고 하는 게 뭐야? 아까 전속 계약이 없는, 전속 채널이 없는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IP, 이제 어떤 협상력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드라마 제작 협상력이 원래는 이제 OTT 제작 회사에서 아니죠. OTT 이 동영상 제공 업체에서 이 제작사로 이제 이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작사들이 난리가 났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현재 협상을 하고 또 계약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 큰 어떤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뭐 뉴도 마찬가지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마 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상하간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OTT 간의 경쟁력이 심화가 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코스닥의 상승률 대비해서 비캡티브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의 최근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지금도 현재 오르고 있고 오늘도 사실 뭐 장도 좋았습니다만 뭐 그거 상관없이 얘네들이 또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시장의 매기가 이전이 되는 그죠? 또 주인공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낯이 익을 거예요. 그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뭐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렇죠. 이게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해서, 그죠? 채널에 납품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OTT, 또 국내 또, 토종 OTT 업체들,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또 공룡 OTT들이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서 이 미디어 컨텐츠, 국내 미디어 컨텐츠 전체 산업의 이 점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성장성 또한 또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안정성까지, 그죠? 매출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사실 이 전속 채널 캡티브라고 하는 전속 채널에서 이제 글로벌 OTT 즉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이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와 손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그렇죠. 기본적인 매출, 기본적인 안정적인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컨텐츠 산업 도약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죠. 성장성까지 겸비를 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가가 아직 덜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작년 12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 교재 구입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뭐 많이 올랐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주가 볼게요. 작년 12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저희들이 12월 초반부터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이제 8만원대였었는데, 지금 이제 1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글쎄요, 8만원에서 10만원 올라기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2달 오른 겁니다, 2달. 아직 역사적 신고가 아래에 있고요. 이거 당연히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 작년도에 사실 별로 못 올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많이 밀렸었고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전혀 못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드디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좀 늦게나마. 실적이 또 안 좋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성, 안정성에다가 이제 성장성까지 겸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아요.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이전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금방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 많이 올랐나요, 여러분들? 요즘 이만큼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어요? 다 올랐죠. J 컨텐트리도 많이 올랐죠. 그죠? A3 볼까요? A3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올랐죠. 그죠? 만원짜리가 얼마 왔어요? 지금 거의 5만원 왔죠. 5배나 올랐죠. 이게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죠. 그죠?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펜앤터테인먼트 볼까요? 네, 이것도 오늘 뭐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 그러니까 전속 채널이 없는 이런 중소형 제작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얘는 나쁜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이쪽 매기가 만약에 주춤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 제작회사들의 주가는 급락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지웍 스튜디오, 뭐 펜엔터테인먼트, 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급락,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급락의 염려까지 있다. 그러나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8만원대에서 10만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지 아세요? 그냥 뭐 정 변동성도 있고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있어도 될지 굉장히 뭐 장중에 막 변동성이 있고 흔들리니까 뭐 쭉쭉쭉쭉 상한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에 10% 이상씩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했었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잘 갖고 있으니까 또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골치 아픕니다. 지금 3000포인트 시대에서 또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에서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다?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전에 강하더라도 오후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 특히나 또 빌려서 신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사절합니다, 여러분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했던 드라마, 뭐 많이들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미호전 청춘 기록, 뭐 스타트업, 요즘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경이로운 소문도 인기가 많은 그런 드라마고요.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도 그죠?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기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다소 좀 주춤하고 작년 4분기에는 사실 좀 주춤했었어요. 그죠? 매출도 좀 주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도에 많이 안 올랐다라는 점, 주가 자체가. 그리고 올해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한한령 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죠?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그러면 또 이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또 날개를 달 수도 있고요. 그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주가가 아직 못 올랐다라는 점이고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락의 가능성이 여타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 제작사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뭐 그 외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투자문자위원회 가입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의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한 논리, 이런 부분을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150, 6개월 250,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입금하신 분 본인 성함으로 또 입금을 하시고, 입금하신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점차 안정화를 찾고 있고 매기가 중소형 개별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 수익률을 조금 더 욕심을 좀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